자, 이제 우리 대기를 공부해 보죠. 타이틀에서 느껴지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기오염 개론이래요. 우리 앞으로 이제 연소공학 배우실 거고요. 방지 기술 배우실 겁니다. 공학 뭔가 조금 이제 답답한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방지 기술이래요. 막 기술을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공정 시험 기준, 뭐 시험 기준 딱딱합니다. 법 뭔가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좀 재밌고요. 좀 알차다고 해야지 되나요? 진짜 대기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지구과학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문과든 이과 학생들이든 배우게끔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EBS에 이제 지구 관련한 얘기들, 과학 관련한 얘기들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양이 좀 방대해요. 대기책이 우리 뭐 수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책이 조금 더 두꺼워요. 원래 평균 수질보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외우실 양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울 것들은 전부 다 얼렁뚱땅 낯간지럽고 막 부끄러운 것들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암기하시게끔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어떤 암기법을 만드시고 이거 괜찮은데 노력 좀 했는데 라고 여겨지시면 그걸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암기 카드 그걸 손에 쥐시면서 거기다 잘 적어 두셔갖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좀 복습하시고 좀 이제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31페이지서부터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뭐 대기오염의 개념 이런 부분은 차치하기로 하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로 하냐면 32페이지 대기의 특성, 대기층의 구조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기의 특성 부분인데 지금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좀 힌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대기는 4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각각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시험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4개의 권역이 지들이 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온도에 따른 고도에 따른 온도의 분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험 문제 나오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그리고 높이가 각각 제각각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높이 관련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대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표 부분. 지표인데 온도는 한 15도씨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 이쪽 부분을 제가 대륙권이라고 보겠습니다. 대륙권의 상층부. 그리고 이 부분까지를 성층권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중간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를 열권이라고 보겠습니다. 벌써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 지금 우리 지표서부터 상층부까지 우주로 나가는 곳까지의 권역을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4개의 권역 중에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 순서로 대륙, 성층, 중간, 열권 이거 순서 한 4가지 주고 섞어 놓는 거죠. 그 중에 찾으시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벌써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표 여기 15도씨라 그랬죠. 대륙권 상층부 꼭대기는 영하 60도씨 정도 된다고 보고요. 여기 부분 지표 부분부터 대륙권까지는 온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대륙권에서부터 성층권으로 올라갈 때는 반대로 온도의 기울기가 이러한 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분선을 하나 찍죠.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까지 이렇게 됐다고 보고. 그럼 이걸 조금 더 높게 그릴까요?
그 다음에 다시 중간권까지는 온도의 구배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 10권을 지나치면 자, 이렇게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지그재그처럼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무엇에 따라서 나눈 거냐면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 반대로 할까요?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 이게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 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대륙권까지는 온도가 낮아진다면서요. 그렇죠? 성층권까지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온도가 높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을 반대로 해가지고 성층권의 상부 부분까지는 온도가 점차 지나갈수록 감소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벌써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각각의 특징들 중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아주 대륙권 잘 나오고요. 성층권은 별 3개 정도 됩니다. 중간권 10권은 구분만 지으실 수 있으면 굵직한 특징 한두 가지만 아시면 될 정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대륙권과 성층권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대륙권이요. 대륙권은 일단 이름에서 힌트가 있어요. 대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권계면을 대류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류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든 외기든 간에, 그러니까 우주든 간에 어떤 중력 자기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집니다. 무엇에 비해서? 상층에 비해서 하층에 지표 가까이 있는 부분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분자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가 조금 더 많이 위치할 수 있어요? 지표 가까이 있는 곳이 조금 더 많이 위치할 수 있는 거죠. 그 공기 분자들을, 그러니까 분자 덩어리들은 무엇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기 시작하냐면 태양열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태양열 에너지가 공기 분자들 속으로 싹 들어가고 걔네들한테 영향을 주면, 걔네들한테 가까이 가면 걔네들끼리는 막 신이 나서 그런 건지 막 분자들끼리 운동이 왕성하게 되고 활동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지평수를 막 늘리려고 서로 간의 사이를 벌립니다. 이격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피를 팽창을 시켜요. 열 에너지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죠.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래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갑자기 막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자기네들의 부피를 막 늘리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질량의 변화는 없었으니까 무엇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가벼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가벼워지니까 위로 뜨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위로 툭 떠. 어디까지? 대륙권 높이까지. 근데 지금 여기는 영하라면서요. 온도가 추워요. 그러니까 어때? 지들끼리 막 넓히지 않고 좁혀 살아. 추우니까. 그렇다고 보면 돼요.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다시 줄어들어. 부피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위에 상층으로 올라간 애들보다 뭡니까? 무게가 무겁다고 보는 거죠. 밀도가 무겁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수직적으로 혼합되고 확산되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산되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륙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혼합되고 확산된다는 얘기니까 불안정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직적으로 혼합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꾸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간 불안정하다 이 얘기는 뭔가 좀 네거티브한 것 같이 들려요.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기 앞에 주어를 오염물질이 수직적으로 혼합되고 확산됩니다 라고 해서 오염물질이라고 주어를 줘봐요. 그러면 뭡니까? 오염물질들이 혼합되고 확산되지 않는 것보단 오염물질이 혼합되고 확산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정한 층의 반대말은 안정한 층인 거죠.
안정한 층이라는 건 수직적으로 혼합되고 확산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곳에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면 장시간 체류함으로써 뭔가 영향을 더 끼치게 되고 불안정한 층에서는 그러하지 않게끔 된다는 얘기니까 오염물질에 한해서는 불안정한 층이 더 뭡니까? 얘네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고 농도를 희석시키는 데는 좋은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층일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안정한 층에 비해서 희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안정한 층이래요. 그래서 위아래로 혼합되고 확산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수증기를 머금고 가면, 수분이라는 것을 머금고 가면, 우리 지구 근처에는, 그러니까 지표 근처에는 호수, 뭡니까 바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수증기 형태로 증발해버리면 위쪽으로 가서는 냉각되고 응축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비, 눈 이런 형태로 내려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있다 없다? 기후의 변화가 있다. 그렇죠? 불안정한 층으로서 수증기가 포함되면 결국은 기후에 변화가 존재한다.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기후의 변화,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중간권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잘 둬두시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땡땡이로 안 하고 이렇게 할까요? 불안정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권 상층부까지 마이너스 60도씨라 그랬는데요. 지속적으로 온도가 조금씩 떨어진다면서요. 얼마씩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기준을 지금 마이너스 60도씨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씩 떨어지고 있냐면 어디까지? 12km 상공까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지표의 온도가 15도씨였으니까 얘는 빼주고요. 했을 때 얼마당? 마이너스 60도씨 최상부까지 12km 상층부에 있는 것까지 얼마씩 떨어지고 있냐면 킬로미터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6.25도씨 per 킬로미터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를 100m 단위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0.625도씨 마이너스 0.625도씨 per 100m씩 떨어지고 있어요. 얘를 조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면 한 이 정도 근처라고 봐요. per 킬로미터 혹은 마이너스 0.65도씨 per 100m. 그래서 교재에는 원래는 이 정도 떨어집니다만 좀 이렇게 약속된 거죠. 마이너스 6.5도씨 정도, 약 마이너스 0.65도씨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표기를 해둡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는 무엇을 고려했냐면 수증기를 고려한 거예요. 수증기 혹은 수분을 고려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잠열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증발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잠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증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보다는 고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갑률인데,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갑률이긴 한데요. 열을 주고받는 열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수분을 포함한 선입니다 라고 해서 수분 단열 갑률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배우실 건데 수증기를 고려하지 않아요. 네, 수증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조한 단열의 갑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런 얘기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상층부로 갈수록. 그래서 기온 체감률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의 높이는 지표 부분 여기서부터 대륙권의 높이까지, 대륙권의 상층부까지를 제가 아까 여기 12km라고 그랬죠. 여기 부분을 12km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12km로 해놓은 건 위도 45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45도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거와 다르게 8km일 때가 있어요. 이건 어디? 적도지방은 이렇습니다. 적도지방 16km짜리도 있어요. 대기층의 높이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얘는 어디? 극지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가? 대기층의 높이가. 다시 또 대기층의 높이는 계절의 어떤 차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는 좀 덥죠. 더운 지방에서 반대로 됐네요. 제가 요거 적도 지방이 16km, 극지방이 8km. 네. 더운 지방이 좀 높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름이 겨울보다 대기층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대기층의 높이가 높은 것처럼 여름이 겨울보다도 대기층의 높이가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중간권하고 대륙권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선은 비슷해 보여요. 대륙권까지 가는 것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꺾여지고 중간권까지 가는 기울기도 이렇게 꺾여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도 대류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만큼 잘 일어나지 않아요. 대륙권보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중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권에는 자유행로가 긴 편입니다. 자유행로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기 분자들은 지표 부분에 있을수록 가까울수록 더 많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축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공기 분자들이 많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기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횟수가 밑에서는 잦고 위에서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유행로라는 얘기는 공기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 중간권에서는 공기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자유행로가 길다. 그리고 대륙권에서는 그 횟수가 짧을 테니까 자유행로가 짧다고 얘기하는 거고 공기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고 잦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유행로가 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공기의 순환이 느려지죠. 잦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일어난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 그리고 수분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기후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권에서는 수분과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큰 특징이 도드라지고 있죠. 이 부분은 중간권의 어떤 문제 내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중간권의 온도는 아주 낮습니다. 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한 130도씨 정도 된다고 보고 지구 대기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띠고 있습니다. 높이는 대륙권이 12km라 했죠. 성층권까지는 50km. 그 다음에 중간권까지는 80km. 네, 그 이상은 열권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륙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들이 불안정한 층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몇 도씨씩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 수증기가 고려됐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언급을 했네요, 이미.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대기층의 높이가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권이요. 열권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개별로 존재해요. 그래서 다 나눠진다고 해서 전리되었다고 보고 열권입니다.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전리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로라가 관측되는 구간을 열권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시죠. 전리층이고요. 오로라가 관측되는 부분을 열권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층권. 성층권이 사실은 여기에 메인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를 잠깐 지울까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도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쓸게요. 자, 성층권에서는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온도의 기울기가 아까 제가 그래프로 그리다 말했지만 자, 위로 이런 식으로 상층부로 갈수록 성층권의 가장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온도의 9배와 반대 현상을 보인다.
원래 아까 대류권에서는 무슨 층? 불안정한 층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가는 거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보죠. 성층권은 영구적인 안정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기온이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랬는데 그 그래프가 반대로 돼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온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온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 영구적인 안정층,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하다 그러면 왠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느낌입니다만 오염물질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안정되어 있으면 지들이 활동하기가 좋은 거죠. 불안정해야 혼합되고 확산돼서 얘네들의 농도가 희석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만약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희석되지 못하고 장시간 체류합니다.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이 기온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오염물질들이 장시간 체류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 심합니다. 지구 온난화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과 각각의 다 연관관계가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성층권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기온이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안정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무엇으로 이용하냐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고도를 막 높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 비행기가 멈춘 듯이 천천히 갑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기후의 변화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덜덜덜 거리기는 합니다만 굳이 우리가 괜히 고도를 높여서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죠. 어디 지점까지 가면 기후의 현상 혹은 뭡니까 혼합되고 확산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층권까지 도달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운송수단,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경로가 되는 것이 성층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결국은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일이지만 항공기도 뭐로 가요? 거기도 다 연소하죠. 물론 아주 좋은 정제시켜가지고 쓰는 항공유를 씁니다만 연소를 시킨단 말이죠. 우리 연소공학 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삭스, 낙스, CO2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CO2 온실가스죠. 그렇죠? 이런 것들 바깥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다음 낙스 이런 것들은 이제 오존층을 소모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 원인 물질 중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자 하려고 했던 이 행위 자체가 지금 있는 대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 성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기후의 변화가 많지 않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성층권의 온도가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냐면 25에서 35km 사이에 얘가 존재해서 그래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그래프로 따졌으면 이 지점에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포인트인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존층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엇이 주성분으로 있다? 오존이 주성분으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 뭐가? 낙스 같은 애들이. 얘네들을 산화시키려고 여기서 산소 하나가 떼가지고요. 얘 막 NO2라든지 막 NO 이런 것들로 산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점점 소모가 되죠. 그럼 오존층이 점점 파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오존층이 무엇을 해주냐면 우리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바르죠. 그죠?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 에너지 중에 우리가 물론 개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물체의 어떤 영향을 받고 태양 에너지를 받고 살지만 그 부분 중에 불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오는 빛 같은 것들, 뭐 X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 유해한 선 같은 것들은 차단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존층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나노미터 이하의 유해한 자외선은 전부 다 차단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하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3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주기도 하고 각종 질병들을 일으키기도 하죠. 오존층이 300나노미터 이하 유해자에선 차단함과 동시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층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이유라는 거죠. 오존층이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배우실 게 얘기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랑 조금 연결을 짓고 싶은데 아까 대륙권은 지역에 따라 대기층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12km, 16, 8km. 얘와 마찬가지로 오존층의 두께도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자, 오존층의 두께는 얘와 반대예요. 적도지방이 두껍습니다. 적도지방이 얇습니다. 얘는 16km, 극지방은 8km로서 뭡니까? 얘가 좀 더 높았죠. 적도지방에서는 오존층의 두께가 낮아서 200돕슨 정도 된다고 보고요. 돕슨이라는 건 오존층을 표현하는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얘의 배수인 400돕슨이 됩니다. 얘가 조금 더 두껍죠. 얘를 그래서 좀 헷갈려요. 적도지방이 200돕슨으로 낮고 극지방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좀 반대로 돼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합니다.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사람의 눈을 떠올리세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입니다. 얘를 우리가 지구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뭔가 좀 눈 같나요? 그렇죠? 눈 같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중심부라고 보면, 이쪽을 중심부라고 보면 여기가 적도지방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극지방입니다. 이럴 때 여기를 대기층이라고 보고 여기를 오존층이라고 봅니다. 안쪽 부분, 그 다음 바깥쪽 부분.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높죠. 그렇죠? 지금 있는 적도지방에 있는 대기층의 어떤 길이가 오존층까지 가는 이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극지방에서의 길이보다도 얘가 월등히 길어 보입니다.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6km 정도 된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8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대기층의 높이는 8km, 적도지방이 16km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깥 테두리, 이걸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두께로 딱 봤을 때 극지방에 있는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보다? 적도지방에 있는 곳보다 얘가 조금 더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극지방에서는 몇 돕슨? 400돕슨. 그리고 여기 적도지방에서는 200돕슨으로서 배수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돕슨은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1돕슨은 0.01m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단위 잘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센티미터, 뭐 100돕슨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요 단위 하나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잘 해두시면 성층권까지도 여러분들이 분류를 잘 해두게 된 겁니다. 자, 잠깐 칠판을 좀 정리를 해보죠. 대기오염은 우리 아까 그 정의 부분은 그대로 좀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실 정도 된다 그랬고, 대기의 특성을 따라서 보면 대기층의 구조라는 것이 지구 전체에, 여기 지구가 보이죠? 여기에 따라서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그럼 여기가 무슨 층? 대류층. 여기가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온도가 떨어졌다가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가 증가하는
그래서 초반에 이 그림이 처음에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다시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까지는 12km, 그 다음에 성층권까지는 50km, 중간권까지는 80, 그 다음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분류짓고 있고요. 성층권이 아까 시험에 좀 잘 나온다고 했었고, 이 층의 높이 가지고 표 같은 것들에다가 이제 성층권을 고르게끔 하는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 한 11km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11km에서부터 50km, 그렇죠? 성층권의 가장 높은 위치에 하는 것이 50km니까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오존층이 존재하고 뭐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층의 높이를 알아야 하니까 요거 두 개, 12에서 50 사이 돼요. 12에서 50 사이. 얼렁뚱땅 외우자 이거죠. 성층권은 아까 불안정하다 했습니까? 안정하다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안정하다 했었습니다. 대륙의 혼합 확산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항공기 운송 수단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 서유기에 손오공 있죠. 그죠? 걔가 이제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 걔가 어디에서 많이 타고 다녀야지 좋겠어요. 얘한테는 막 이제 구름의 어떤 변화가 많은 그런 곳보다는 좀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지만 좀 좋겠죠. 그래서 성층권까지 도달해 가지고 안정한 곳에 구름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성층권에서 걔는 맨날 구름 타고 다니니까 밑에 있는 삼장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너 거기 있으면 돼? 125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250.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1, 2, 그 다음에 5, 0 이렇게 표현하시면 대륙권서부터 성층권, 그러니까 그 높이를 산정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것들은 그냥 킬로미터 수로, 그 다음에 열권이라든지 중간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굵직한 특징만 보고 넘어가실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기 99%는 고도 50km 이내에 존재하고요. 0.99% 정도는 50에서 100km 사이에 분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것 이외에 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나누냐면 균질층과 이질층이라고 나누는데요. 균질층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질소라든지 뭐 아르곤, 그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질층이라는 것은 각각의 주성분들이 구성되고 있는 킬로미터 수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균질층은 몇 가지를 말하냐면 88km까지는 전체가 말씀드린 주요 구성 원소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고, 이질층은 각각의 것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상공 만약에 우리가 따졌을 때 100km까지는 질소가 주성분이고, 그리고 170km까지는 산소가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1100km까지는 헬륨이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3600km까지는 수소가 주성분입니다. 각각의 킬로미터당, 상층부의 킬로미터당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이 조금 나오는 편인데요.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팔팔한 놈,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혈기왕성한 사람, 팔팔한 놈도 고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질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게 뭐예요? 88km까지 올라갔을 때 얘가 질소, 그렇죠? 얘가 산소, 얘가 헬륨. 얘는 수로 하거나 질식했수 혹은 질식했소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얘를 수소. 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균질층과 이질층을 정리를 잘 해 두실 수가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간권까지는 균질층으로 대기가 매우 희박하지만 질소와 산소의 비율은 지구 표면과 유사합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 하는 거죠. 대기권은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식으로 나눠지고 있고 온도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도가 증가하는데 중간에 25에서 35km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어떤 지표의 생물권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농도 보시면 최대 농도가 얼마로 돼 있죠? 10ppm. 그러니까 오존층에서의 최대 농도는 10ppm 정도 돼 있다. 이 정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하겠고요. 지구의 평균 농도는 오존의 평균 농도는 한 0.0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지금 있는 오존의 농도가 여기에 엄청 세죠. 오존도 사실은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줘요. 눈이라든지 코, 점막 같은 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지금 얘가 농도가 증가하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죠. 얘는 평균이니까. 그런데 이 상층부에는 굉장히 높은 농도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짓는 문제도 가끔 출제되니까 ppm 단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비를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아까와 상이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대기의 조성을 보니까 밀도가 1.29kg/s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래요. 자, 밀도. 대기의 밀도를 나타내는데 밀도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질량을 뭐로 나눈다?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대기의 부피는 다 뭐로 통일한다? 22.4로 통일한다. 얘가 단위가 뭐로 다닌다? 킬로그램. 그렇죠? 얘는 세제곱미터. 킬로그램의 단위일 경우에는 세제곱미터로 받기로 했죠. 그램일 경우는 리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를 표현하기로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공기의 밀도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공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대기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N2, O2, 아르곤, CO2, 뭐 Ne, He, 그렇죠? 네온, 뭐 헬륨, CH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많은데 그 중에 부피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N2와 O2라고 보고 얘를 한 79%, 그리고 얘를 한 21%가 공기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위에 단위는 질량 단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하기로 합니까? 분자량. 근데 분자량인데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질소 28이죠, 분자량. 여기에다 얼마? 0.79만큼 있대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산소의 분자량 32 곱하기 얼만큼 포함되어 있대요? 0.21만큼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거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22.4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얘 아마 위에 거 계산하시면 28.84 네,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밑에 걸로 나누면 1.293의 kg/s 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1.3 이렇게도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완벽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 얘는 79%가 N2가 차지한다고 봤고 O2는 25% 차지하고 봤으면서 동시에 아르곤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무엇을 통해서 환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기의 성분을 부피 농도로서 쭉 나열을 했죠. N2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그런데 얘 암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의 성분 중 큰 순서는, 작은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실 때 제가 밑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N2 여기서 다시 쓸게요. N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아르곤 CO2 N이죠? 네온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크립톤 대기 내 체류하고 있는 부피의 순서입니다. 우리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외우시기로 하냐면 제가 여기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부잣집 애인 것 같은데 잘 사는 아이네. 헤르메스 가방을 메고 다니네. 그걸 누가 알려줬냐면 수선집의 아저씨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잘 사는 아이네, 헤르메스 가방을 메고 다니네, 수선집 아재가 일러줬네 이러는 얘기입니다. 앤데 헤르메스 가방 메고 다니려면 조금 진짜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요거 이제 여자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랬는데 여기에 자리라고 돼 있는 거 뭘 얘기하는 거죠? 질소입니다. 그렇죠? 사는 이래요. 이거 산소입니다. 아이네 그랬죠? 이거 아르곤이에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입니다. 보이시나요? E라고 되어 있는 거.
얘 네온이에요. 됐나요? 요거 가리시고요. 요거 가리시고 헬륨, 헤르메스입니다. 앞에 해인 거죠. 그 다음에 얘 메탄입니다. 얘 가리고요. 스는 가방, 크립톤입니다. 그렇죠? 수소, 여기 수, 그렇죠? 그 다음에 아제라 그랬잖아요. 아산화질소를 말하는 거죠. 얘 아, 그리고 제노는 제. 일러줬다 그랬죠? 나한테 알려준 거죠. 일산화탄소, 전내, 오존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어거지예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렇게 외우셔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요.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근거이 잘 나와요. 특히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대비를 더 잘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대기 내의 체류 시간 가지고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재에 좀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제 교재에 조금 예전판을 구매하셨다고 했을 경우에는 CO가 아마 거기에 CO2, 이산화탄소가 2에서 4년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그거는 이제 50년에서 200년으로 바꿔서 하셔야 합니다. CO2는 예전 구교재에는 2에서 4년이라고 잘못 5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얘를 뭐라고 바꿔줘야 된다? 50에서 200년 이렇게 바꿔줘서 메탄보다도 오래 체류합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균질층과 이질층의 대기 조성 변화는 지상 88km까지는 균질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균질층, 이질층, 그러니까 88km 이상일 경우에는 이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km 상공까지는 질소, 170까지는 뭡니까? 산소, 그리고 1100까지는 헬륨, 그리고 3600까지는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태양에너지와 복사에너지 하시죠. 잠깐 쉬시죠.